안녕하세요. 일진여입니다. 양치질을 잘 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많아 일본의 80%는 치주 질환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엉망인 구강 관리가 코로나 감염을 키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일본은 그저 참담한 상태입니다. 2017년 일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치과 의원의 수는 68,872개로 편의점 점포 수는 55,322채로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은 일본의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치주 질환을 겪고 있는 일본인은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약 20%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인들의 입냄새에 괴롭고 불편했던 경험을 많이 겪었는데요. 관광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느끼지 못했는데 짧게 생활했음에도 정말로 곤혹스러웠던 것이 이 일본인들의 입냄새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꽤 충격이어서 일본에 자주 왕래하거나 생활한 적이 있는 한국 지인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물어보았는데 정말 공통적으로 괴로움을 토로하며 공감하던 것이 일본인들의 입냄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지인은 일본 여성과 사귄 적이 있었는데 일본 여자친구의 까만 치아를 보고 도저히 키스를 할 수 없어서 결국 헤어진 적이 있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비교적 고수익과 고학력이 직업이라 볼 수 있는 의사, 약사, 변호사, 교수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입냄새 공격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80%가 치주질환이라는 보고는 정말 틀린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기사 하나 보실게요. 공포스럽다. 일본인에게 덧니, 잇몸이 돌출된 사람이 많은 원인이라는 기사입니다. 치약 박사 미야지마 유우키의 저서 국제인이 되고 싶으면 영어 실력보다 이를 닦아라 에서 추가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일본인이 덧니를 허용하는 풍조는 뿌리 깊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미소의 귀여움을 강조해 매력 포인트로 인식되어 덧니를 어필하고 인기를 끄는 아이돌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NG이므로 일본에서도 이제는 교정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덧니가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턱뼈의 발달 부족입니다. 턱뼈가 발달하지 않으면 연구치를 위한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 때문에 덧니가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서양 사람에 비해 턱뼈가 작고 가녀린 일본인이지만 턱의 발달은 유아기의 식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턱뼈의 발달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잘 씹어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여 초등학교 급식도 죽 같은 백반이나 부드러운 빵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들이 급식을 남기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턱뼈의 건전한 발달을 생각하면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몸을 움직여 노는 습관이 줄어든 것도 식욕 감소와 음식을 잘 씹는 의식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치열 말고도 자신의 잇몸이 너무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고 신경 쓰인 적은 없습니까? 주변에 비해 자신의 입가만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느낀다며 그것은 잇몸 미소입니다. 통계적으로 일본인의 20.2%는 잇몸이 돌출된 잇몸 미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태생부터 덧니와 잇몸 돌출이 많은 일본인에게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이 구강 관리일 텐데 일본은 왜 이리 치아 관리에 소홀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허술한 치아 관리가 코로나 감염을 키운다는 기사가 있어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다면 신형 코로나에 감염 쉬워진다. 코로나 예방에 구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 성인의 약 80%가 겪고 있다는 치주 질환. 침묵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치주 질환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치주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노력해서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등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아다니는 감염이나 접촉 감염, 최근에는 공기 감염으로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자의 재채기, 기침 등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출되고 그 바이러스를 입이나 코 등에서 빨아들여 감염, 바이러스가 손에 묻게 되어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면 점막에서 감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입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목구멍에 있는 특정한 곳에서 침입하지만 이곳은 보통 당 단백질로 인해 방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주병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이 당 단백질을 파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쉽습니다. 치주 질환은 이제 국민의 병 중 하나입니다. 치아와 잇몸의 틈새에서 침입한 치주병균이 치아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치아를 지탱하는 뼈를 녹여버립니다. 이는 눈치채지 못하고 진행되어 잇몸 출혈 등으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이가 빠집니다. 치아가 흔들리는 사람은 요즘
부주의입니다. 치아를 손실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이 잇몸 질환이나 충치입니다.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폐렴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치과 의원에서 치주 질환 예방은 불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구강 관리도 확고히 해 감염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매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문화가 있어서 청결과 위생을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몸의 청결을 위해서라기보다 난방이 되지 않는 일본 주거 환경으로 인해 추운 몸을 데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가정집을 방문하면 물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일본이 또 습기도 많아서 눅눅한 냄새도 많이 나고 청결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영상에서처럼 위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구강 관리도 양치질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 관리가 엉망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결과 일본인들의 코로나 전쟁에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